안녕하신가요? 나 이혜령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조금은 시리고 어쩌면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지요. 글자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자식 키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늙어가는 법과 떠나보내는 법입니다. 길가에 핀 꽃은 지면서도 원망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왜 이리도 지는 해 앞에서 서성대며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내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아오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서 보자기처럼 손을 펴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나라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자식들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왔는데 왠지 모르게 공기가 차갑습니다. 대화는 겉돌고 아이들은 자꾸 시계나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밥상을 정성껏 차려도 그 안에는 온기보다 의무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자식들을 탓합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를 몰라. 키워줘 봐야 소용없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그 높은 성벽 안에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자식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올린 완고함과 고집, 그리고 내가 다 안다는 오만이 만들어낸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숲이 울창할 때는 새들이 모여들지요. 하지만 나무가 마르고 가지가 날카로워지면 새들은 더 이상 그곳에 둥지를 트지 않습니다. 우리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가시가 되어버린다면 누가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싶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들에게 그리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의무입니까? 50세를 넘기고 60, 70세가 되어 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곳간의 물건이 아니라 바로 대접받고 싶다는 그 마음입니다. 대접받으려 할수록 비루해지고 비우려 할수록 고귀해지는 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내가 암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것은 생명은 흐르는 것이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로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고 댐을 쌓으면 그 물은 썩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서운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대로 가면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싶어하는 노년, 그윽한 향기가 나는 노년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부모의 권위라는 허울을 벗어던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완고한 빗장을 풀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 특히 자식들이 당신 곁에 머물게 하는 그 세 가지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지내기 위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노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겪은 풍파가 얼만데, 자식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입이 간지러워집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시작하는 그 긴 잔소리가 사실은 자식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가장 큰 자물쇠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우리는 흔히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당신의 성공 신화나 고생담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지친 하루를 위로받고 싶고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묵묵히 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그건 네가 잘못했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끼어드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훈계만 남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대부분 이 언어의 불통에서 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랑은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이어령인 내가 평생 언어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는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그 10초의 침묵과 공감이 100마디의 조언보다 훨씬 더 깊게 자식의 가슴에 가 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혀에는 가시가 돋기 쉽습니다. 외로워서 혹은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자꾸만 말을 보태게 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은 할수록 가벼워지고 침묵은 지킬수록 깊어집니다. 특히 너는 왜 아직도 그러니, 옆집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같은 비교의 말들은 자식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말들은 자식을 우리 곁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독화살입니다. 진짜 어른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만 답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삶이 조금 위태로워 보여도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품격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을 때 비로소 자식들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식을 만나면 먼저 입을 떼기 전에 속으로 숫자를 10가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욕구를 꾹 눌러 담고 대신 자식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주세요. 네 생각이 궁금하구나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들이 당신을 답답한 노인이 아닌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로 여기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지시가 아닌 위로가 될 때, 우리의 대화가 신문이 아닌 산책이 될 때 비로소 자식들은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전화를 걸어 어머니, 아버지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닙니다. 상대의 영혼을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예의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식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닫음으로써 생기는 그 여백에 자식의 삶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늙어가며 배워야 할 첫 번째 위대한 수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단순히 좋은 향수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풍겨나오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게 다 편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놓아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그 소홀함이 자식들에게는 가까이 가기 힘든 거리감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늙으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자기 몸을 돌보는데 게을러집니다. 옷에 얼룩이 묻어도 누가 보겠어라며 넘어가고, 씻는 것도 귀찮아하며 집안 곳곳에 쓸모없는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둡니다. 이어령인 내가 평생을 살며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람의 노년은 그가 머무는 자리의 청결함에서 결정됩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나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발에 치인다면 그들이 과연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정체된 에너지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정갈함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더 자주 씻고 옷 내무새를 단정히 하며 주변을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은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귀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자신을 가꾸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안도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한 정신으로 삶을 향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낡은 기억의 집착입니다. 10년, 20년 된 낡은 가구와 옷가지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잡동사니들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묵은 에너지들입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비워진 공간에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운이 돕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이거 다 나중에 너희 줄 거다 라며 낡은 물건을 떠안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을 넘기는 것입니다. 대신 단정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자식에게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식의 관심을 끌려 하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그들을 구속하는 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기로 삼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오늘도 나만의 즐거움을 찾았다며 밝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책을 읽든 화초를 가꾸든 산책을 하든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일을 가진 노년은 빛이 납니다. 그 빛이 자식들을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깔끔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내야 자식들도 기쁜 마음으로 그 곁을 지킵니다. 너희들 없어도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사랑한다는 독립적인 태도야말로 역설적으로 자식들이 당신을 더 자주 찾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보세요. 낡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 당신의 공간에 싱그러운 꽃 한 송이를 놓아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정갈한 향기가 자식들의 발걸음을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가장 순수한 본질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씻어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 깨끗한 영혼의 향기로 자식들을 맞이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를 나눌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식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나간 나의 분신이자 내 인생의 미완성 교양곡을 완성해 줄 존재로 여기곤 하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감독 노릇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식의 인생의 주연으로 남으려 할 때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라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 직장 문제, 심지어 손주를 키우는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지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왕국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늙어서도 그 휘장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현명한 왕은 때가 되면 왕관을 내려놓고 조용히 뒷동산으로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령인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뿌리가 돼야지 자식의 하늘을 가리는 지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영양분을 공급할 뿐 가지가 어디로 뻗는지 잎이 어디로 향하는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당신의 뜻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영혼을 억압하는 일이며 결국 자식이 당신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하여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을 무기로 자식을 통제하려 드는 것만큼 추한 일은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식의 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비즈니스 관계로 타락시킵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그 연기가 끝나는 날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은 살아생전 자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립한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라고 선언해주는 부모의 넓은 가슴이야말로 자식이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그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너희가 편하지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겠니 같은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독을 심는 일입니다. 죄책감으로 묶어둔 자식은 결코 당신을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고통스러운 의무감 때문에 당신 곁에 머물 뿐이며 그 마음속에는 서서히 원망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식의 성장을 기꺼이 축복하며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운명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침묵하며 지켜봐주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비록 당신의 눈에는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자식은 자신만의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 할수록 자식은 근육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관객석으로 내려오십시오.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자식에게 박수를 쳐주고 공연이 끝나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주는 최고의 관객이 되십시오. 부모가 지배를 포기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유대감 속에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이유가 혼날까봐 혹은 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자유함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성공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 저녁 노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석양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태양이 자신의 강렬한 빛을 거두어들이고 세상을 부드러운 오렌지 빛으로 감싸 안으며 다음 세대인 달과 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과 나눈 세 가지 지혜, 침묵의 미학, 정갈한 품격, 그리고 지배욕의 포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수렴됩니다. 바로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었고 자식의 고통이 나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밧줄을 조금 늦추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은 역설적이게도 너희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평온하다는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년을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스스로의 향기에 취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 곁으로 다가갈 용기를 얻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라는 점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당신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 밖까지 배웅하며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다시 올 것을 강요하지도 가지 말라고 옷자락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와주어서 고마웠다, 네가 있어, 내 삶이 빛났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따뜻한 배웅을 받은 손님은 반드시 다시 그 집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면, 혹은 자식들이 당신을 피하는 것 같아 괴롭다면 오늘 당장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얼굴에 서린 그늘을 걷어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훈계하는 대신 그저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했다, 사랑한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겨보세요. 그것이 수만 마디의 잔소리보다 강한 울림으로 자식의 심장을 두드릴 것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니라 완성의 계절입니다. 머리카락은 하얘지고 주름은 깊어지지만 그 골짜기마다 세상을 품는 넉넉함이 고여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그 너그러움이야말로 노년이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웃어주고, 세상이 팍팍하다고 아우성쳐도 그래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독여주는 어른, 그런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원망과 서운함으로 방안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평온으로 창가를 장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 우리는 우리가 모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남긴 따스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식들의 기억 속에 당신이 무겁고 답답한 바위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는 포근한 고향 언덕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가꿀 때 세상 모든 만물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 또한 그 빛나는 생명력에 이끌려 당신의 손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